안녕하세요, 대봉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영상을 시네마틱하게 만들어줄 4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룰 4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4프레임과 로그 촬영. 두 번째, 베이지 커렉션. 세 번째, 커브즈. 네 번째, 비네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적용될 영상 퀄리티를 높이는 4가지 팁은 내가 찍은 영상 기준에서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분들처럼 영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 기준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추억을 담을 때 현실적인 모습보다 시네마틱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설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바로 24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것인데요. 프레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 정의나 개념 같은 것은 집어치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2가지 설정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0프레임과 24프레임. 일단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TV 예능처럼 현실감 있는 영상을 원한다. 30프레임. 영화처럼 감성 넘치는 영상을 원한다. 24프레임. 우리는 영화처럼 감성 넘치는 화면으로 찍길 원하기 때문에 24프레임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부분은 로그 촬영 설정입니다. 이 부분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다이나믹 레인지를 압축하여 색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찍으면 물 빠진 것처럼 약간 흐리게 찍히는데 색 보정 시 너무 밝거나 어두워 날아가는 부분이 적은 디테일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메라는 로그 촬영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흐리게 촬영하여 로그 촬영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2가지는 촬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초기 카메라 설정만 한번 해주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정한 세팅을 통해 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상을 얻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색 보정을 통해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색 보정은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입니다. 색 보정은 크게 색을 플랫하게 맞춰주는 컬러 커렉션이 있고 의도하는 컬러로 조정하는 컬러 그레이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조정하는 기초 색 보정 정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더라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프리미어 프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한 후 편집 영상을 꺼냅니다. 저는 먼저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컬러 탭에 베이지 커렉션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때 왼쪽에 루미트리 스코프 부분을 클릭하여 좌측에 보이는 3개의 그래프도 꺼내 놓습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벡터 스코프, 퍼레이드, 웨이브폼을 꺼내 놓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보정하는 색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조정할 때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는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할 것은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스포이드로 순백색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맞추거나 템퍼레이처나 틴트를 조정하여 색상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들의 화이트 밸런스는 신뢰할 만한 수준인데 저 같은 경우 영상 전체에 특정 색상의 톤을 넣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때 감에 의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루미트리 스코프를 확인해 가며 조정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톤입니다. 여러가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 제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촬영에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압축하여 촬영했기 때문에 컨트래스트를 높여주어 압축된 곳을 벌려줍니다. 이때 이곳의 움직임에 따라 좌측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질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조정해 줍니다. 하이라이트를 높여주면서 영상 색상이 너무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색의 가장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위와 아래에 닿지 않도록 조정해 줍니다. 그래프에서 0과 100은 색상을 잃는 부분이기 때문에 닿는 부분이 있으면 닿지 않도록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조정한 후에 다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넓게 펴줍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새추레이션으로 채도를 조정합니다. 새추레이션을 높이면 색이 강하게 들어가고
낮으면 채도가 빠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색을 강하게 높여주기보다는 뽀사시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색을 빼는 편입니다. 요즘 영상 트렌드가 명암 대비가 강하고 선명한 것보다는 시네마틱한 느낌의 물 빠진 듯한 흐릿한 룩이 대세이고 저도 그런 룩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하영이 육각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7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다시 미세 조정을 하며 원하는 색으로 조정을 합니다. 지금은 컬러 커렉션 단계이기 때문에 색감을 주기보다는 플랫하게 밸런스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컬러를 맞추고 RGB 값이 비슷한 크기가 되도록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다음에 조정할 부분은 커브즈 부분입니다. 커브즈는 색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밝기와 RGB 컬러를 모두 곡선으로 조정할 수 있고 세밀한 색 보정을 하는 데 쓰입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톤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들이 영상에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노란과 빨간색 톤을 추가하고 싶고 회상하는 듯한 아련한 느낌이 있었으면 해서 또렷함보다는 약간 흐릿하고 뽀사시한 느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색을 조정합니다. 전체적으로 색상을 들어주어 적색이 영상에 반영되도록 만들고 가운데 부분을 조정하면서 미세 조정을 합니다. 다음 조정할 것은 청색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을 들어주어 전체적으로 영상에 색을 입힌 뒤에 가운데 부분을 조정하여 내가 원하는 톤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할 것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사실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색깔입니다. 잘 조정하면 시네마틱하고 멋진 색상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잘못 조정하면 굉장히 좀 괴기스러운 그런 색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색은 가급적 손을 안 대거나 아니면 조정하더라도 살짝 조정을 하는데 녹색을 조정하면 피부톤 같은 경우에 좀 생기 있고 좀 그런 붉은빛 도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색상을 위로 살짝 올려주고 가운데 부분을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조정을 합니다. 혹시 조정을 하다가 그래프를 원래대로 돌리고 싶을 때는 그래프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네, 여기까지 RGB 컬러 색상 조정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24프레임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영화 같은 느낌의 영상을 이미 얻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영화 같은 느낌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주면 효과적입니다. 아랫부분을 위쪽으로 들어주고 앞쪽으로 조금만 빼주면 시네마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고 은근하게 조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정할 것은 비네트입니다. 비네트는 영상 외곽에 테두리가 어둡게 나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한층 깊어진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네트에는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마운트는 양을 조절하는 곳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검정색 비네팅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얀색 비네팅이 진해집니다. 왼쪽으로 이동하여 적당한 비네트를 줍니다. 두 번째는 미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가운데서부터 얼마나 가까운 비네트를 주느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당히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는 라우드니스입니다. 얼마나 둥근 비네팅을 만들지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네모난 비네팅이 생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둥근 비네팅이 생깁니다. 이것도 적당히 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던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흐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당히 자연스럽게 해주면 됩니다. 자, 비네팅을 적용해 보았고 적용 전과 적용 후의 모습입니다. 비네팅을 과하게 줄 경우에 오히려 영상이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한 듯 안 한 듯 은근하게 하는 것이 고급진 영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솔직히 영상 편집하면서 살짝 해오고 있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할 줄 아는 것과 설명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네요. 공부 열심히 해서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대몽작가였어요.